네. 지난절까지 저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2차 방정식을 구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간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문제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또다시 조명해보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함수하게 되면은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가 y는 fx, 이 f는 영어로 우리가 함수를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function. 그래서 f자를 따서 보통 y는 fx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걸 말로 설명하면은 y는 x의 function, x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y는 fx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이 x를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y를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x는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수를 이야기하고 이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는 종속된 값을 가지면서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본다면 y는 x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하였을 때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는 그대로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 수평축을 우리가 이걸 독립변수를 수평축에다 놓고 그 다음에 수직축에다가 종속 변수를 넣어서 평면상에 변화되는 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0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y값도 0을 취하게 될 것이고 x가 1이면 y는 1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1인 때는 역시 1을 이런 값을 취할 것이고 x가 만약에 2가 됨에 따라서 y는 스스로 정해지게 됩니다. 4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런 값들을 이어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y값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함수를 x 거기에 따라서 종속되어서 값을 갖게 되는 변수를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독립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정의역 여기서 바로 두 가지 또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 독립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예에서 보다시피 x 독립 변수인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 본다면 모든 실수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역은 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x축 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y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치역은 예를 들어 본다면 앞에 예의 경우에 x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0보다 큰 영역이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2차 함수에 대한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라고 하면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최고차 수의 항이 2차인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 항이 2차인 방정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 그리고 또 최고차 항이 2차인 함수를 우리가 2차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를 살펴보면 그 예가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y는 x 플러스 1분의 x자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2차 방정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정리해 보면 요 위의 식이 2차 식이긴 한데 이 2차 식을 인수분해로 해주면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같은 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분을 하고 나면 결국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결국 뭐냐? y는 x-2가 돼서 이 함수는 2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y는 9-x제곱이다. 이때는 y 꼴 fx라는 함수에서 fx가 9-x제곱 더 이상 간략화되지 않죠. 그래서 x의 최고차 항이 x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2차 함수가 됩니다. 세 번째로 y는 x의 x-4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인수분해 형태를 풀어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서 독립변수가 최고차 수가 2차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자승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2차긴 한데 2차가 이게 2차 항이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수함수가 됩니다. x의 차수가 분자에 2차 항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수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2차 방정식은 이러한 2차식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모양은 이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기본적인 형태의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는 b와 c가 0이 되는 y 꼴 ax제곱의 형태의 그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2차 방정식의 y는 ax제곱의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a가 0보다 큰 때와 a가 0보다 작은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가 0보다 큰 경우라면은 바로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포물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1인 경우에 y는 x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가 0, 1인 때는 1, 2인 때는 4, 뭐 이런 식의 3일 때는 9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들을 이어보면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마찬가지 제곱을 하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포물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만들어지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 자승과 같이 최고차 수인 x 자승의 계수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x가 0인 경우 역시 y는 0이 되겠지만 x가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가 2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런 값들을 이어보면은 이런 형태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모양은 바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을 형성하게 되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a 값에 따라서 x 자승, 이 최고 차수의 항이 계수가 되는 이 a 값에 따라서 그 포물선의 모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a 값이 클수록 그 포물선의 형태가 점점 좁혀지게 되고 a 값이 작을수록 이 폭이 포물선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는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같게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y축을 통해서 y축의 대칭인 형태의 그런 그래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의 예를 보면은 첫 번째 y는 x 자승, 두 번째는 y는 2분의 1 x 자승, 세 번째 y는 2x 자승.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2차 함수를 하나의 그 좌표 계상에 함께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양은 전부 다 좀 전에 말씀드린 y는 ax제곱의 유형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 a값이 0이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크되 단지 a값이 이 경우는 a값이 1인 경우가 될 것이고, 이때는 a값이 2분의 1, 이때는 a값이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y = x제곱을 나타냈을 때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까와 같이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할 때 여기에 중첩해서 y는 2분의 1 x제곱을 그리게 되면 좀 전에 x제곱에 비해서 그 값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x가 1인 때 y가 1이었었다면 이때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2일 때는 4였으니까 이게 반이 되는 값, 각각의 반이 되는 값을 이어주게 되면 이번에는 모양이 이런 형태의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그래프는 2분의 1 x 자승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y는 2x제곱, a가 2가 되는 경우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기본형 y는 x제곱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전의 경우보다 2배만큼씩 높아지는 그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이어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급한 그 형태의 이런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형태가 바로 y는 2x제곱의 형태를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y는 ax제곱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값에 따라서 포물선의 형태가 그 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2차 함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설명한 2차 함수의 기본형 y는 ax제곱의
그 형태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ax제곱에 플러스 q가 더 포함되어진 상수가 더 가해진 경우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y 이퀄 ax제곱은 아까도 보았듯이 이 점선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a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꼭지점은 다시 포물선의 그 꼭지점은 원점이었었죠. 이러한 경우하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y는 ax제곱 플러스 q인 경우의 차이는 이 q만큼 y 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y 값이 좀 전에 그 포물선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q만큼 y축으로 올라가진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실선으로 표현되어진 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꼭지점이 원점에서 그 y축상으로 q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그 꼭지점은 x 값은 그대로 0을 유지하고 있지만 y값이 q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는 x값은 0, y값은 q가 되는 0과 q가 되는 점이 바로 꼭지점 좌표가 되고 역시 이 함수 역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의 모양과 오른쪽의 모양이 일치하는 다시 말해서 y축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 예제를 살펴보면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기본 형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y는 2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우리가 그려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x자승의 계수 값이 2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런 포물선을 그리게 되고 그 값을 그려보면은 이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에 따라서 y값이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고 역시 y축을 대칭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이 함수가 바로 y는 2x제곱의 그래프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만큼 전부 다 이동시킨다는 이야기는 이 함수를 마이너스 1만큼 내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은 1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해서 이러한 모양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모양이 마이너스 1만큼 모든 점에서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씩 내려가는 형태의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2x좌승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함수의 형태가 완전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는 a 가로 열고 x-p의 제곱과 같은 완전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어졌을 때 이 그림 역시 이 가로를 하나의 x라고 보면은 아까와 같은 y는 a, x의 제곱의 형태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단지 그 x 대신에 x-p로 대치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대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진 일반적인 2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 y는 ax제곱의 이런 형태가 바로 x 대신에 가로 안의 값 x-p로 대치된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x가 p만큼 이동된 형태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선 그래프의 모양이 x축으로 p만큼 수평 이동한 형태의 모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원점의 값이, 꼭지점의 값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원점에 있던 것이 이동을 해서 x값이 p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꼭지점은 x값이 p가 되고 y는 역시 그대로 0이 되는 점. 다시 말해서 꼭지점 좌표는 p와 0인 점이 바로 이 함수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수평으로 p만큼 대칭 이동이 되기 때문에 대칭 축은 바로 x는 p라고 하는 값이 대칭 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번에는 그 윗 함수의 뒤에 그 절편이 더 붙는 형태의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 가로 열고 x-p의 자승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의 형태에다 플러스 q가 더 포함되어진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 역시 좀 전에 봤듯이 다른 점은 y는 a 가로 열고 x-p의 자승까지는 같으나 뒤에 플러스 q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함수가 그대로 물론 원래 y는 ax제곱에서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다음에 y가 q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나타낸 대칭 이동한 이 함수를 그대로 y축 위로 q만큼 올려진 형태의 그런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진 y는 ax제곱의 원래 기본형에다가 x쪽으로 p만큼 이동한 함수가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y는 a의 가로 열고 x-p의 제곱의 함수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q가 포함됨으로 해서 이 함수를 y축으로 q만큼 끌어올린 그런 형태의 함수로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 포물선의 형태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x는 p, y는 q가 되는 p와 q가 되는 그런 꼭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기본 함수 y는 x제곱에서 x축이 이만큼 플러스로 이동되기 때문에 x 대신에 x-2로 대치가 될 것이고 또 y축으로 5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y 대신에는 y-5를 대치시켜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 이동시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원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y 대신에 y-5를 대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x-2를 대치시켜주면 x-2의 자승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일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5를 1로 옮겨줘서 y는 x-2의 자승에 더하기 5가 돼서 이와 같은 형태의 2차 함수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형태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y는 ax 완전제곱의 모양에다가 그 다음에 y 절편이 붙어진 그런 형태의 모양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원래의 모양이 y 꼴 x의 제곱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함수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고 2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것이고 이 함수를 다시 5만큼 끌어올려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꼭지점이 이때 꼭지점은 2와 0이 될 것이고 이 값이 5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모양은 이러한 모양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꼭지점은 x값이 2고 y값이 5가 되는 형태의 그런 모양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형태의 2차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y는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적인 2차 함수의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어진 2차 함수는 곧바로 그래프로 그리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서 표현한 다음에 완전 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형태대로 꼭지점을 구해서 그 포물선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물론 이제 a 값이 0보다 크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이 a 값이 최대차수 항 a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물론 위로 볼록한 그런 형태의 포물선을 그리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 모양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완전 제곱꼴 형태가 표현이 되어졌다면 꼭지점의 형태는 x-p의 자승이 되기 때문에 x가 p인 점과 그 다음에 y는 q인 점, y가 q인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는 값, 다시 말해서 x가 0일 때 y축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좌표 값은 x가 0이 된다면 x가 0이면은 ax제곱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돼서 y는 c를 갖게 되겠죠. 바로 y는 c라고 하는 값을 뚫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포물선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완전 제곱꼴을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형태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완전 제곱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x 최고차수의 항을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로 일단 묶어주게 되면 x 자승이 되고 여기는 a분의 b의 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괄호 안의 값이 완전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려면 x차수의 개수값의 반이 되는 값으로 제곱의 형태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a분의 b의 2분의 1, 다시 말해서 2분의 b의 자승의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래 놓고 지금 요 완전 제곱을 풀 경우에 요 값이 x 자승이 나올 것이고 2배의 이 값 곱하기 이 값 해주게 되면 a분의 b의 x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4a 제곱분의 b제곱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가로 안의 값에 요것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값만 다시 빼주게 되면 위 값하고 같은 값을 유지하게 되죠. 빼주게 되는데 앞에 a가 있기 때문에 빼주기 4a제곱분의 b제곱인데 a가 앞에 있기 때문에 4a로서 뽑아져 나올 것이고 분자는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c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자승의 요 값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분모를 사이로 통일하게 되면 b자승의 플러스가 이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a가 분모에 있어서 4ac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완전 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좀 전에 표시했던 y는 a의 x-p의 자승 플러스 q라고 하는 좀 전에 설명했었던 그런 유형의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식과 바로 위 식과를 비교해 본다면 이때 p 값은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로 대응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 q 값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대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그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p와 q가 꼭지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a, b 값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우리가 꼭지점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를 그래프로 그려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 모양을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x의 계수값에 2분의 1 되는 값으로서 상수를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x-2분의 1의 자승의 형태로 완전 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x제곱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2배의 x 곱하기 2분의 1 해주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하고 동일한 값이 나오면서 2분의 1의 제곱항만 빼주게 되면 됩니다. 2분의 1에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만 빼주게 되면 위식과 같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2는 그대로 합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x-2분의 1의 자승의 플러스 이 값을 계산하면 4분의 7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완전 제곱꼴의 형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꼭지점은 x가 바로 2분의 1인 점에서 2분의 1이 되면 이 값이 0이 돼서 y값은 4분의 7이 되겠죠. 이 점이 바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축,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제곱 이런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형을 이동시킨 형태가 되겠죠. x쪽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을 시켜주고 2분의 1만큼 이동시켜주고 y쪽으로는 4분의 7만큼 이동시켜준 4분의 7만큼
이동시켜주게 되면 이 꼭지점이 1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고 모양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형태를 얻게 되겠습니다. 이 꼭지점의 형태는 2분의 1과 4분의 7을 택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모양을 이와 같은 완전제곱의 형태로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예로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제곱형보다는 인수분해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인수분해 시켜보게 되면 x-2, x 플러스 1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구하는 것보다는 x 값을 뚫고 지나가는 x 절편을 이용해서 간략히 함수를 도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x축,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값이 x가 2가 되는 경우 x가 2가 되면 역시 y는 0이 되겠죠. x가 2인 때 y는 0을 갖기 때문에 이 점을 끊고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x가 마이너스 1 값을 취하게 될 때 이 인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y 역시 또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를 취하는 경우 이때에도 y는 0을 취하게 되죠. 이 두 점을 지나면서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